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아니죠? 오늘만큼은 봉사왕 환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올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봉사활동의 상식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봉사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봉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매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의 의미를 모르고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봉사를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봉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봉사는 왜 해야 하는가였죠?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네, 봉사란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을 돕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 관계의 존재이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일단 나의 소중한 사람들, 우선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봉사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나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죠.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나를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애를 씀. 저는 근데 이 사전적 의미에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 사전적 의미의 문구 중에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헌신의 자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전적 정의에 나와 있는 나를 돌보지 않는 봉사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를 돌보면서 남을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봉사의 목적은 나의 진정한 행복에 있기 때문이죠. 봉사활동을 하면 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에게도 뿌듯함과 충만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나를 아끼고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봉사의 의미를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학생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봉사활동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T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고자 하니 지금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5반 교실에서 방송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쿠! 갑자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엉덩이가 아프네요. 하지만 해야 될 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소양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PPT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눈을 주시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꼭 숙지를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증 기준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 좋지만 그 봉사활동 시간이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면
조금 허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봉사활동 시간을 잘 배분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봉사활동으로서 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일에 수업이 4교시일 경우에는 4시간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평일에 6교시를 할 경우에는 2시간. 자, 평일에 7교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그리고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인정 시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업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7교시까지 최대한 운영이 돼요. 이 7교시에 봉사 시간까지 합산해서 총 8교시를 넘지 않는 것이 교육부의 봉사 시간 인정 방침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여러분들께 나를 돌보지 않고보다는 나를 돌보면서 남을 도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사활동도 너무 지나치게 투머치하게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학생 생활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과 합쳐서 8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해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마치고 평일에 8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일 7교시 기준으로는 1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휴일날을 권장해요. 한 번에 많이 하고 싶다면 말이죠. 왜냐면 내가 기껏 열심히 해놓고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허탈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수업 시간 합쳐가지고 8시간이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조율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헌혈인데요. 이 헌혈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했을 경우에도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피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 개념에서는 조금 자유롭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등학교 학생 개인당 1년간 봉사활동 권장 시간은 20시간인데요. 서울 삼육 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 내, 즉 시간표 안에서 봉사 시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5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 1년간 봉사활동의 권장 시간이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추가로 15시간 이상 계획을 하고 실시할 것을 권장을 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덤플 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거를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클래스룸을 통해서 말이죠. 그 사이트를 접속해서 뭐 덤플을 단다든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계획하셔서 봉사활동 시간을 2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권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내용별로 보수를 받으면 안 돼요. 금전이 오가면 안 되고요. 다발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성, 아까도 말했지만 무보수성하고 비슷한 말인데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비정파성,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봉사활동은 안 됩니다. 또 하나 비종파성,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서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번역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VMS나 1365 나눔포탈과 같이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인증되어 있는 단체들의 봉사활동을 보통 인정을 해주는 편인데요. 예외적으로 이 번역 활동 중에서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뭐 편지 쓰기 활동이라든지 번역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또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과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자, A4 한 매당 1시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 컴패션에서만 하는 활동을 인정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행사 참여인데요. 실질적 봉사 활동만
인정하고요. 단순 참여는 불인정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품 및 헌금 기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은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고 비영리성, 무보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봉사활동 중에 또 헌혈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자, 헌혈 같은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헌혈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부모께서 허락을 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봉사 점수로도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재작년까지는 전혈은 3회 그리고 성분 헌혈은 12회까지 인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 인정 횟수가 3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혈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나를 돌보지 않고보단 나를 돌보면서 하는 봉사활동을 학생 여러분들께 권한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으로 왔는데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간이 있고 인정 불가 기간이 있어요. 자, 인정 가능 기간은 교육감, 교육장, 그리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혹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기관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역시 인정 가능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 불가 기간을 명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당연히 안 되고요. 두 번째, 종교 정치 기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안 되고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도 당연히 안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VMS를 치시면 VMS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단어라든가 그 단체명을 직접 쳐 넣으셔서 거기에서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활동해도 되는 단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VMS에서도 검색이 안 되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단체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신 다음에 이 단체의 비영리단체 등록증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 번호증이 있나요? 라고 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알아둘 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인 요양원이 있는데요. 노인 요양원 중에서 어떤 곳에서의 활동만 인정받느냐? 바로 노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요양원만 봉사활동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실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로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있으신가요? 부터 확인하세요. 있다고 하면 활동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기관 어린이집은 가능한데 사립 어린이집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원인데요. 법인 운영 병원 쪽 자원봉사 조직 구성 중인 병원에는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면 개인 병원에서는 이런 자원봉사 조직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병원 이상의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원봉사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까지 완벽하게 끝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봉사활동 가능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활동 내용이 봉사활동의 취지에서 벗어나면 불가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뭐 환자 안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는 가능한데, 병원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에 동원된다든지 병원의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가 꺼림칙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가는 기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성, 비종파성, 비당파성, 비정파성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활동만이 인정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봉사활동의 중복이 불가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우리 동아리는 봉사를 주제로 활동을 하는 동아리야. 그런데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동, 봉진이라고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활동은 둘 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둘 다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아리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에만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봉사활동 실적을 너무나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동아리 활동란에다가는 그 활동을 기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 다 동시에 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둘 다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지워지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서, 동아리로 할 거면 아예 동아리로, 봉사를 할 거면 아예 봉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께서 구분지어 활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 이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체 봉사활동으로 여겨져서 한꺼번에 봉사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봉사활동 절차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2가지 절차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1365나 나눔 포탈을 통해서, 즉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생활기록부에 기입되는 나이스로 전송되는 절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실적을 승인받는 절차인데요. 이 2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 즉 인터넷을 통한 나이스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학교장을 통해서 허가된 다음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는데, 일단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이 계획서를 받으시고 이 승인 절차를 따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계획 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확인서가 발급이 나오겠죠. 그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이걸 심사하고 평가한 다음에 결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적 연계 사이트는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하기 마련인데, 나눔 포탈 VMS DOBOL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계획서 및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에 신청하고 이것을 나이스로 전송하는 버튼을 또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학교에서 전송된 자료를 담임선생님께서 승인하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로 기재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소화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중이 매해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후자를 이용하시는 편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후자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표상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 봉사활동, 지금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1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 중에 이 봉사활동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대정화 봉사활동이 4시간이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의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전발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활동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활동들인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부와 더불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부는 진로진학부거든요. 네, 이 진로진학부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사전 협의 이후에 그에 대한 심사 절차가 걸쳐져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봉사활동 시간 한 만큼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다 시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활동별로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10시간 이내로 봉사 시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계획 중인 서울369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전한 학교 지도, 학교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및 분리수거, 성경음악회 준비 및 행사 운영, 학교 체육 보조 활동, 그리고 도서관 정리 활동, 도서 대출 관리, 도서 장서 분류 및 정리, 학교 팜플렛 제작 도움, 그리고 학교 알림 캠페인, 학교 설명회 도움과 같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봉사활동 확인서 영역을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교내 봉사활동도 포함돼가지고 총 4개의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1, 2, 3학년 모두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봉사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3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내 봉사활동이 사라졌고요. 이웃돕기 활동,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인데 여기서 교내 봉사활동이 사라졌다는 거는 교내에서 봉사활동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내 봉사활동도 예를 들면 청소활동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 활동으로서 이렇게 포섭이 돼서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웃돕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구돕기 활동, 또한 지역사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활동 같은 것이 이웃돕기 활동이고요. 환경보호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고 묘목 심기와 같은 식목 활동 같은 자연 보호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캠페인 활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좋은 내용을 알리는 모든 활동이 다 캠페인 활동으로 포함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할 것이 헌혈도 역시 캠페인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숙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봉사활동 서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체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작성하시거나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 옆에 2개의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가 있고 헌혈 학부모 동의서가 있는데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학번 및 성명을 적고 활동기간, 이 활동기간은 여러분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정확한 시기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봉사활동 시간도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 기준에 따라서 평일이면은 우리가 보통 7교시를 하니까 1시간, 금요일의 경우 6교시에 맞추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시간까지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인정 기준 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상 기간은 정확하게 적으시고 활동 장소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활동 내용도 당연히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출 날짜입니다. 이 제출 날짜가 봉사활동 활동 기간 전이어야 돼요. 당연히 계획은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헌혈 학부모 동의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죠. 주의하실 거는 딱히 없고 아까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처럼 이미 받은 다음에 동의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엄마가 동의하기 전에 내가 피를 뽑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피 뽑기 전에 엄마 이거 동의서 좀 써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 동의 받고 피 뽑으시라는 얘기로 지금 이 헌혈을 승인합니다 라고 할 때 헌혈 일시보다 앞서서 이 승인 날짜를 적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 봉사활동 서식이 PPT로 보이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헌혈 학부모 동의서와 같은 서식은 PDF 파일로 첨부해서 여러분들 각번 온라인 클래스룸에 게시를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뭐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제공을 할 텐데 그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축약한 봉사활동 소양교육 유인물도 함께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 유인물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육을 듣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봉사활동 소양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36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시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봉사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뿅!